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이번 주말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에 광주 금남로 구도청 앞에 있는 도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전한길이가 왜 광주로 오게 되지?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침몰하기 직전, 다시 말하면 총체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전라도 도민 여러분들께 함께 찾아가서 호소드리고자 직접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광주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한길 오지 마라, 광주 5.18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극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언제나 제가 가장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립운동가이자 우리 민족 지도자였던 도산한 창호 선생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늘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로서 지금 제 제자가 되겠죠. 우리 자식 세대인 2030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극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사모하는 모임, 바로 노사모 출신으로서 언제나 상식과 그리고 동서통합, 전라도와 경상도의 통합을 강조하셨던 노무현 정신도 굉장히 저는 존중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5.18에 대해서도 제가 26년간 역사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작년에 제 그 영상 5.18에 대해 찍어 놓은 거 보면 아실 건데요. 26년간 언제나 5.18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폭동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심지어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역사 왜곡이고, 전 일본 아베 총리 역사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역사 왜곡하는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5.18 때 희생된 분들을 2번 죽이는 것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신군부, 바로 전두환 노태우 이래 독재에 맞서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 내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또 희생된 분들은 망월동에 이렇게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봐라, 이런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앞당겨졌고, 영국이 200년 걸린 게 우리나라 40년 만에 이렇게 민주화가 된 것은 바로 YS와 DJ 같은 분의 참 헌신과 노력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5.18 광주 시민들의 어떤 헌신, 노력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과연 5.18 정신에 어긋나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총체적 위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속에서 저는 2030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제가 뭐 광주 온다니까 오지 마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의 역사를 넘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갈등의 역사를 이제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한테는 통합하고 우리가 하나다 라는 걸 넘겨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무한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기도 하고 반도체 전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동서통합하고 남북이 나중에 평화통일해서 하나가 되고 이래서 국제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이거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 2030 세대들은 언제나 영남과 전라도가 하나 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월드컵 때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모습 보여줬고, 나라 어려울 때는 또 IMF 때는 또 금모균할 때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또 민주화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기 또는 민주주의가 붕괴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환기리가 2번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고발당했는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도 의혹이 되게 많다 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여당에서도 의혹이 있고 그래서 이런 투표를 올바로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개선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이랬거든요. 민주당이. 그리고 또 여론조사 기간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나오니까 협박했거든요. 광고주 불러가지고 또 뭐 광고하지 마라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집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 뒤로 지금 아시다시피 또 헌법재판소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미 알려진 거 아닙니까? 제 앞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믿어왔던 헌법재판소에서 5,300만 국민들이 다 속았어요. 너무나 엉망이고 엉터리 재판 진행 과정도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엉망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비판했거든요. 하니까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전환기를 내란 선전, 또 내란 동조 이래가 또 고발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합니다.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처럼 그래도 인기 있고 돈 잘 버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래도 제가 견뎌내지만은 힘없고 돈 없고 이런 2030 세대들한테 막 고발하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민주화 된 대한민국 모습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 7,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응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옛날 민주당의 모습이 맞습니까? 민주당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름 그대로 민주라는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화에 대한 것은 다 사라지고 더불어 독재당이 되고 더불어 고발당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대봐라.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비상기업과 탄핵정부에서 느낀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 민주당의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78회, 무려 178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 그다 탄핵 물러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하러 가는데도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지만은 당은 달라도 그래도 한 국가의 원수로서 국회에 연설하러 오면은 박수는 못 쳐줄지언정 들어는 주는 게 그게 민주화된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이 왔는데 야당인들 다 나가버려요. 두 번째 갔을 때는 피켓 들고 퇴진하라 이런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날 비상기업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뒤로 알려진 게 뭐죠? 저도 비상기업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비상기업을 선포할 수는 했는데 그 뒤로 드러난 일들이 그 당시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넘어갔었는데 민주당이 29차례 탄핵을 했잖아요.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완전히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죠.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어요? 2030 세대들은 공정과 상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당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상하게 공정상이 무너진 공정위 수사, 또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서부지법, 구속영장 말부도 형평성 어긋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 심의 과정이 심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전에 몰랐을 때는 지금도 언론들은 민주당 끈앞을 대는 언론들은 속이잖아요. 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통해 알려졌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셋 다 우리법 연구회지요. 거기다가 문영배는 지금 난리 아닙니까? 뭐 음란물 뭐 이런 가지고도 지금 난리고, 이미선은 자기 친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또 정계선 역시 자기 남편 황필기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양심이 있으면은 재판 회피 신청하고 그게 양심 아닙니까? 우리 여동생과 우리 남편이 이쪽인데 내가 어떻게 공정한 심판하겠습니까 해서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뭐 철면피 아닙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40역까지 강제로 임명하라. 40역도 우리법 연구회 아닙니까?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문연구회랑 같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재판 과정 보세요. 어제 춘천지검이죠.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재판 과정이 일제강점기 때 일제 판사보다
더 심하다 이런 말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현직 공무원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기울어진 재판 과정을 비판하겠습니까?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5,300만이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믿어왔고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해왔는데 한 방에 다 깨졌죠. 이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들은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의 불철주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그 수많은 재판관들의 신뢰를 이들 몇몇 사람이 하나쯤 다 무너뜨렸고 이들 몇몇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마저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지금 이제 야당이 원하는 대로 조기 대선 치러가지고 뭐 이재명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행정부마저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법부만 장악해도 국민들 입틀만 한다고 여론조사기가 협박하고 카카오톡 검열하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고발해버리고 또 고발하고. 여러분 그 집단이 행정부까지 다 장악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아마도 전에 보지 못했던 진짜 독재와 전체주의로 저는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가 만들어온 애써서 가꾼 이 석유 한 방울 지하자는 안 나오는데도 국력 세계 6위까지 올리는 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져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동대구역 집회 부산역 집회 갔을 때 그 멀리서 연령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오시는 애국심이 강한 분들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거든요. 그분들도 바로 이것처럼 저와 같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 80년대 우리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민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민주화를 원했고 선진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원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까딱하면은 전체주의로 가고 독재주의로 가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 왜 가는데요? 같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헌법재판소에 그들에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넘었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까지 합쳐서 이제 전라도 시민들 그 도민까지 합치면 60% 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이상한 그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직접 민주주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게 집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 내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직접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원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민주화를 많이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 시민들은 우리 5.18 때 희생하면서도 민주화를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가 지금 이 모습이 맞는지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무너지기 전에 우리 홍콩을 보십시오. 영국이 차지하다가 중국한테 넘겨줬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홍콩은 지금 가면은 뭐 시진핑이다 비판만 해도 바로 잡혀가고 막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이 곧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노란 우산 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더 늦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되겠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국민 여론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번 광주 집회가 이번 주말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 광주 시민들까지도 이제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했는 말 중에 거짓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거 DJ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고 이러면은 헌법재판소도 우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도 우리 무시당해요. 그럼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주권 행사를 전 하기 바라고, 그래서 각자 우리가 집회에 와서도 목소리 내는 게 진정한 주권 찾기고, 이렇게 하면은 헌법재판소든 국회든 선관위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에 가서 우리 같이 대한민국 살리자 목소리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살려내서 국가 정상화 시키고 나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하면 비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잘하면 지지하면 되고, 그것이 진정한 5.18 정신을 저는 계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전환길이가 과연 5.18 정신을 훼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문에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 되어 있는데, 다음에 헌법 개정되면 저는 5.18 정신도 계승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누가 과연 5.18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인지, 누가 과연 5.18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 광주 금남로 옛날 도청이 있는데 그쪽이죠. 그 금남로 도청이 옛날에 5.18 민주화운동 그 현장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한 번 더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부산 오신 분들, 서울 오신 분들도 다 오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못 이기면은 절대로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부디 애국심이 있다면은, 그래 진짜 아까 DJ께서 하신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우리 이런 애국심 가진 사람이 많다 한번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2월 15일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